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영 TV 뉴스 오늘 벌써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박수! 아,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3주일 전에 21일 전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구독자 여러분께서 2,500분이나 2,540분이나 와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3,000명 구독자가 되면은 라이브를 시작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제가 계속 공지를 해왔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굳이 3,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2,540명에서 지금 한 계속 처음에 한 하루에 100명씩 늘어나다가 2,540명에서 딱 멈춰서 지금 며칠째 거기 멈춰 있는데 이럴 때면 또 새로운 뭔가로 돌파구를 열어보자 해서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곧 시작해 보겠다 해서 OBS 프로그램이라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지금 깔아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라이브 방송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구독자 2,540명에 멈춰서 지금 잠깐 툴툴대는 것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2,540명도 얼마나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제가 작년에 이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여기 이제 새엄마 육아일기라고 이 책이 여기 오진영 지음. 그래서 이게 여기에 뭐라고 이제 부제가 8살 아이가 40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40살에 두 번째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8살 난 그 의붓아들을 얻어서 얘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었는지 하는 그런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이 정말 제가 56년 평생 살면서 이제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그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정수를 뽑아서 농축시킨 얘기를 담은 책인데 이 책이 2,000권을 팔기가 힘든 게 출판 시장의 현실이더라고요. 이 책이 한 1,500권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팔릴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이미 사실 분들은 다 사셨나봐. 그에 비해서 이 유튜브 세상에서는 정말 한 달 안에 제가 하는 말을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시고 또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듣겠다는 의향으로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이 2,500분이 넘으니 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곧 그 OBS 프로그램을 지금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한 번은 새로 전화기를 바꾸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기가 처음에 새로 사면은 그 폰을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것들을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걸 하려고 내가 화면을 딱 열고 돋보기를 딱 꺼내서 쓰면서 이렇게 화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전화기 파는 거기 그 직원 젊은 남자분이 가져가서 자녀분들한테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그 직원분한테 저기요 젊은 오빠 나 오빠가 걸음마 하기도 전부터 컴퓨터 써온 사람이야. 너무 무시하지 마. 나이 든 여자라고 다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습니다. 음 저는 66년생이고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56살, 56살입니다. 우리 이제 만 나이만 쓰기로 했죠? 바로 엊그저께 12월 8일 날 국회에서 그 만나이 사용 통일을 규정한 그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민주당 의원들까지 전부 다 찬성을 했는데 딱 한 명이 국힘당 소속인 사람이 김웅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하네요.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이 만나이 사용 만나이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 이 법안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낸 공약 중에 굉장히 대표 공약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를 왜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낸 공약을 반대하는 이 국힘의원, 이 사람은 뭘까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만나이를 쓰자고 정말 외롭게 외쳐온 사람이에요. 저는 열 몇 살 때부터, 20 몇 살 때부터 주위의 친구들한테, 야, 우리 올해 뭐 20살이야. 그러면은 주위에서 다 친구들이 무슨 소리야? 21살이지, 아니면 22살이지. 이럴 때면 그때
아니 이런 불합리한 나이 체계를 왜 쓰는 거야? 뭐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12월에 태어나면은 1월 달이 되면은 뭐 떡국 한 그릇 먹으면은 또 2살이 되고 이런 거는 쓰면 안 돼! 하면서 정말 일생을 외쳐왔기 때문에 이게 이 만나이를 쓰는 이 그 법안을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을 때부터 환영했고 요번에 드디어 법률안이 통과돼서 정말 속이 시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왜 이렇게 흘렀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이런 거 할 줄 모른다고 무시당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84년도에 이제 대학 들어가고 그때 80년대 후반에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딱 우리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요때부터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로 리포트 작성하고 숙제하고 이제 이런 걸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늦기 전에 우리 또래는 말하자면은 20대니까 아직 얼마나 젊고 또 학생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이 그 컴퓨터라는 게 일상에 들어오고 이런 디지털 시대가 막을 올렸을 때 그 시대에 가까스로 같이 이제 머리를 뒤밀고 이제 겨우겨우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래 중에는 이런 거를 디지털 기기 컴퓨터를 첨단 기기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론 우리 중에는 난 이런 거 싫어. 나는 그냥 기계치야. 나는 그냥 아날로그로 살래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쓰는 사람이 대부분 많죠. 사실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이 든 사람은 의뢰 이런 걸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지난번에 청담동 그 술집 그 루머 때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거짓말쟁이 첼리스트가 자기가 무슨 윤 대통령한테 동백아가씨를 첼로로 반주를 해서 불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1960년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66년생이고요. 우리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물론 이미자를 잘 알고 이미자가 부른 동백아가씨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 것도 잘 알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동백아가씨는 65년인가에 발표돼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는데 2년 만인 67년에 금지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지가 풀린 게 87년에 풀렸어요. 그러니까 67년이면은 저는 1살 때, 그리고 윤 대통령은 7살 때부터 그 이후로는 자라면서 청소년기 또는 대학생 때 이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라디오에서고 TV에서고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미자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미자 노래 그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 카세트 테이프 이제 그 틀어서 이제 노래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집에서 많이 들었지만 그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는 없었어요. 그 테이프에. 왜냐면 금지곡이니까.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 첼리스트는 별로 젊은 사람도 아닌데 40살인데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보다 나이가 들었다 하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었다 늙었다 싶으면은 무조건 일제시대에 태어났구나, 뭐 6.25 전쟁도 겪었겠구나, 1.4.5태 다녀왔겠구나, 이미자 좋아하겠구나, 동백아가씨가 애창곡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너무 저기 사실 너무 길어서 벌써 8분이 됐는데 제가 오늘의 본론은 이겁니다. 그 12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죠. 그때 156명이 사과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하면서 어제 일요일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일요일에 국회를 소집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민주당과 친여 성향 군소정당들 의원들 다 합해서 전원 창성하고 국힘의원들은 전원 퇴장해서 참석하지 않았죠. 근데 민주당에서도 잘 알고 있죠. 이 해임 건의안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대통령은 거부한다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죠. 그러면은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 탄핵 소추안을 아마 못 낼 겁니다. 못 낼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은 탄핵 소추안을 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면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어떤 법을 어겼냐, 무슨 불법적인 행위를 했냐는 것을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 어긴 법이 없어요. 불법 행위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에 재판소에 넘어가 봐야 부결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안 날 거라고 이렇게 민주당의 법률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상민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국정조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조사, 이 사건에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경찰의 초등 대응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신고가 저녁 내내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러다가 다 깔려 죽을 것 같다. 큰일 나겠다. 100여 건의 신고가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죠. 왜 그랬을까? 왜 경찰의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꼬였기에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나? 이거를 국정조사로 밝혀야죠.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후에 최종 책임자, 경찰을 지휘하는 최종 책임자인 행자부 장관의 해임을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그때 가서는 저는 이상민 장관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죠. 요번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런 사고는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이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디든지 사람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기 퇴로가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거의 깔려 죽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식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위험이 막 눈앞에 닥쳐서 구해달라고,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고를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는데,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구조의 움직임을 보내지 못했다.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밝히고 망가진 고리를 찾아내야 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고쳐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정부 장관 목 하나 땡각 날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무슨 이상민 장관 사건 초기에 이상한 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건 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게 경찰 소방 배치 인력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사건의 어떤 실체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왜 변명부터 하는 겁니까? 경찰 인력의 배치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면은, 그럼 어쩌라면 이게 뭐 천재지변이란 말이니까? 천재지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것도 그렇고, 이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물러나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은 국정조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그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굳이 밀어내겠다고 민주당에서는 건의안을 내고, 또 건의안 냈다고 국힘에서는 여기에 반발해서 위원회 전원이 탈퇴를 하고, 이렇게 또 정쟁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요,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시킬 실질적인 변화는 계속 늦어지는 거죠. 아무런 실익이 없고 효과도 없고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국정조사만 늦춰지게 할 이 짓을 왜 할까요? 민주당은 이런 짓을 하는 게 바로 민주당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제 방송이 어떤 방송입니까? 민주당의 허위와 거짓, 위선을 밝히는 방송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회 시스템을 개선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이런 경찰의 느려터진 늑장 대응을 다시는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생명의 불안, 안전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사회 만들기, 이런 일에는 아무 상관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정권만 흔들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됐지만은, 제가 최근에 신문에 쓴 칼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제가 바로 지난주 토요일 12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쓴 제 얼굴이죠. 제가 칼럼입니다. 정치는 축구가 아니다 라는 칼럼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마무리 부분의 결론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타협과 대화는 더디고 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를 악마로 몰아세워 끌어내려 숨통을 끊겠다는 건 정치가 아니다. 양쪽으로 갈려져 진영 간 적대감과 증오를 부추기는 허위 내러티브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안정은 요원하다라고 썼습니다. 이 국회에서 타협과 대화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품은 많이 들고 광은 안 나니까 하기 싫어하는 이런 민주당. 그러니까 행정부 장관을 잘라라, 그냥 목을 베서 강화문에 걸어라, 뭐 삼족을 멸해라, 포를 떠라, 이렇게 외치면은 지지자들이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이런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거를 민주당이 하는 짓입니다. 상대방을 몰살시키고 파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지어서 몰아세워서 상대에 대한 징후만 부추기는 정치. 이 정치만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할까요?
힘이 있으니까 갖는 겁니다. 힘은 뭐죠? 다수 의석입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이 있는데 우리는 국회는 표결할 그 숫자가 힘이죠. 힘이 있는데 왜 안 쓰리? 저 사람들 머릿속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힘을 빼앗아야 합니다. 다음번 총선에서는 기필코 민주당을 소수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수석을 주면 안 됩니다. 다수석을 주면 민주당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짓거리만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민주당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다수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그 필연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중입니다. 오지영 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